편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IT 테크 유튜버 티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많이 요청했던 아이폰 XR을 들고 왔습니다. 2020년에 아이폰 XR 써도 될까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해봅시다. 아이폰 XR은 출시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폰 XR이 2019년 단일 스마트폰으로는 최다 판매량 1위를 달성할 만큼 엄청난 히트작인데요. 그만큼 여전히 수요가 많은 폰 중에 하나예요. 지금부터 2020년에 보는 아이폰 XR 다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아이폰 XR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솔직히 디자인은 처음 본 순간 반했습니다. 저는 화이트 색상인데 이걸 애플스토어에서 실물로 보고 샀는데 개인적으로 화이트가 끌려서 샀어요. 색상은 화이트 말고도 블랙이 가장 무난하고 그 다음으로는 레드, 코랄, 블루 그리고 머스타드가 있습니다. 근데 옐로우는 제가 볼 때마다 머스타드 색깔인 것 같아요. 색상은 이렇게 있고 제가 화이트를 샀으니 화이트를 보면 컬러가 확실히 아이폰 X 계열의 실버보다는 더 하얗고 우유 색깔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보면 알다시피 카메라가 렌즈가 한 개라서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좋게 보면 심플하고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안 좋게 보면 뭔가 허전해 보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카메라는 안 좋은 거 넣어주지는 않았어요. 이따가 얘기하고 이쁜 것도 있지만 단점을 보자면 두께랑 무게가 무거워졌어요. 제 첫인상이 아이폰 XR을 보자마자 이쁘네 했는데 들자마자 이거 좀 무겁네 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크게 느껴져요. 무게는 194g이고 두께는 8.3mm인데 두께랑 무게가 쌍으로 커져서 그런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적응하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해요. 카메라도 한번 살펴보면 카메라는 싱글 렌즈 f1.8 값에 12메가픽셀을 탑재했는데 카메라가 한 개만 있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던데 카메라 자체는 매우 괜찮게 나와요. 주간 사진을 보면 정말로 예쁘게 찍힌다? 인스타 감성 폰이다 라는 느낌이 바로 다가옵니다. 직접 이걸로 사진을 찍어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디테일도 매우 좋고 노출 제어도 완벽하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스마트 HDR이 들어갔는데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좋은 부분만 합성해서 보여주는데 품질은 정말로 괜찮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저조도에서도 전작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고 센서 크기도 30% 커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진 품질은 매우 좋게 나옵니다. 인물 사진을 보면 모드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망원 렌즈가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눕기를 따는 거라 정말로 사람에게만 인물 사진이 적용됩니다. 그 대신 심도 제어는 지원합니다. 신기하게도 전면은 트루뎁스 카메라가 들어가서 6가지 모두 다 지원하고 있어요. 동영상은 당연히 4K 60프레임 지원하고 있고 이번에는 스테레오 녹음이 가능해져서 조금 더 현장감 있는 동영상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하면 성능이 빠질 수 없죠. 1년 지난 거라 성능이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용히 집어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AP는 A12 바이오닉 2세대 칩셋이 들어갔고 램은 3기가가 탑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램이 작을 수도 있지만 아이폰은 워낙 AP빨이 강력해서 긱벤치 스코어만 봐도 어마어마한데요. 싱글코어는 무려 1100점, 멀티코어는 2600점이라는 점수를 내주고 있는데 단순히 점수만 보여주면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안드로이드랑 비교해보면 싱글코어는 안드로이드에 비비는 스마트폰이 아직 없고 멀티코어만 스냅드래곤 855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티코어는 노트 10, S10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만큼 지금 쓰는데 모든 게임 다 와그작 씹어먹고도 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를 잠깐 살펴보면 디스플레이는 해상도가 HD 플러스급의 LCD 패널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해상도랑 패널이랑 약간 논란이 조금 있긴 했는데 먼저 해상도에서는 글을 읽을 때 글씨가 깨진다거나 픽셀이 튀는 현상은 없고 오히려 해상도가 낮은 대신 패널이 매우 좋은 게 들어갔는데 색 재현율도 좋고 어디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매우 좋습니다. 패널에서는 확실히 괜찮다고 보고 솔직히 해상도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납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LCD가 탑재됐는데 은근히 LCD라서 패널로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다른 폰은 OLED가 탑재돼서 버닝 현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LCD는 버닝 걱정이 없죠. 그 대신 명암비가 OLED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과 뒤에 백라이트를 쏴서 색 표현을 하기 때문에 밤에 검은 화면을 보면 제대로 된 검은색 표현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커넥터에서 빛을 쏴줘야 하기 때문에 OLED에 비해 베젤이 두꺼울 수밖에 없어서 테날이 살짝 베젤이 더 두껍긴 해요. 둘이 비교하면 당연히 느껴지지만 테날만 쓴다면 베젤이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빠진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3D 터치가 빠졌는데 살짝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써보면서 3D 터치가 없어도 쓰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어요. 기존에는 세게 눌러야 눌러졌던 피드백이 이번에는 길게 눌러야 하는데 비교해보면 기존의 3D 터치에 비해 0.5초 정도 느리다는 느낌이 있지만 저는 없어도 쓰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배터리를 살펴보면 배터리는 가장 만족한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확실히 해상도가 낮고 OIS 최적화도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야외에서 쓴다면 6시간, 7시간 정도는 무리 없이 쓸 수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수 등급은 IP68이 아닌 IP67입니다. 그래도 웬만한 생활 방수에서는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선 충전도 최대 7.5W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치인증된 제품 아무거나 써도 무선 충전이 됩니다. 다만 완충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내장 스피커도 개인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폰 10 계열의 스피커들은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치고는 매우 좋습니다. 저음 고음 할 거 없이 모든 부분에서 탄탄하게 잘 잡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모든 스마트폰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가 스테레오 스피커를 지원한다 해도 상단 스피커가 약하거나 심하면 모기 소리가 나오지만 테날은 상단 스피커 출력이 매우 준수한 편입니다. 이제 소소한 단점들을 꼽자면 기본 충전기가 5W인 게 가장 큰 불만이에요. 안드로이드는 보급형도 15W를 기본으로 넣어주는데 배터리가 오래 가지만 충전도 오래 걸려요. 그리고 무겁고 두꺼워요. 이거는 진짜 단점으로 한 번 더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아이폰 하면 얇고 가벼운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이건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바뀌라는 법은 없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결론은 아이폰 10R 이거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기본기가 매우 충실한 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 사진, SNS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만족할 스마트폰이에요. 물론 성능도 좋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게임 거의 다 풀옵션 가능할 정도로 성능에서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버닝 걱정도 없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적어도 3년 정도는 거뜬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혹시 영상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오픈 채팅방 링크로 들어가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히 계세요.